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21학년도 국어 교과서의 마지막 단원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원은 원래 기말고사에 넣으려고 했는데 시험 범위가 너무 많은 관계로 기말고사 이후에 배우게 되었어요. 여러분이 교과서 350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뭐 시험 끝났는데 안 읽으면 안 돼요, 공부 안 하면 안 돼요 라고 말하지만 시험도 시험이지만 여러분이 학기 초에 얘기한 것처럼 학교 교육 과정에서 배우는 보통 교과로서의 국어의 최종 단원이 요 단원이에요. 여러분이 배우는 국어 선택 과목의 국어 말고 실용 국어는 선택 과목이고 보통 교과로서의 국어는 이게 최종 단계이기 때문에 이 교과서에 나오는 학습 목표, 성취 수준 정도는 도달해야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교육 과정을 무리 없이 끝냈다라고 할 수 있어서 대단원 여기에 두 개가 나오는데 오탄볼로 세상 읽기 요 단원이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읽기도 좋고 또 여러분들도 공감할 수 있는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 단원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길게 하지 않고 선생님이 매시간 15분 내외로 수업을 전개할 거기 때문에 그냥 글을 읽는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요 단원은 글에 제시된 삶의 문제, 우리 사회의 문제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해결 방안을 파악해보는 거, 그리고 글쓴이의 관점은 이러한데 그 관점은 과연 어떤가를 한번 되돌아보는 비판적 수용과 또 여러분들의 생각, 글쓴이의 생각을 보완하거나 대체할 방안을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고 생각해보는 것, 그것이 이 단원의 목표입니다. 주체적인 관점에서 비판적, 창의적으로 글자입니다. 자, 다음 볼게요. 다음 그림을 그린 예술가가 표현하려 한 우리 사회의 문제가 뭘까요? 이거 뭔 것 같아요? 지금 이분이 사진을 찍고 있어. 예쁜 꽃사진을 찍기 위해서 뭐 하고 있어요? 꽃을 뽑고 있어요. 이제 이런 거 여러분 뉴스에서 봤나 모르겠어. 선생님도 가끔 봤었는데 사진을 찍기 위해서 그 희귀한 사진 장면을 얻기 위해서 뭐 희귀한 식물을 훼손한다든지 지역을 훼손한다든지 이런 일이 많대요. 그래서 이 그림을 그리신 분은 아마 사진을 찍으려는 본인의 욕심 때문에 또 좋은 사진을 가지고 또 유포하고 싶은 본인 욕심 때문에 이 꽃 본연의 모습을 훼손하는 것이 어떤 올바른 문제인가라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요 사진을 보고 우리가 사회적 문제를 생각할 수 있었는데 요 단어는 우리가 그래서 한번 생각해보자예요. 독서는 그 자체가 문제 해결 행위인데 이 독서를 통해서 개인과 사회가 지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합리적, 창의적 방안을 찾아보자. 그래서 우리가 글을 비판적으로, 창의적으로 읽어보자. 그게 이 단원입니다. 한 장 넘겨보세요. 자, 지금 오탄볼로 세상 보기라는 단원인데 요거는 선생님이 읽으면서 선생님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이 반성하는 내용이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도 한번 돌아보고 우리가 소비하고 있는 이 생활 시스템, 우리의 이 소비 시스템이 과연 올바른 것인가 한번 반성 한번 해보기 위해서 이 글은 꼭 읽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에서 국어 시간에 문학, 시나 소설 이런 걸 통해서 계속해서 배우는 게 자기 자신의 성찰이었어요. 자기 자신을 성찰하지 않을 때 발전이 없다라는 거였는데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라서 우리 사회의 패턴을 우리가 개인이지만 한번 성찰해보고 그것이 과연 올바른 길로 가고 있는가, 방향을 약간 틀어야 된다면 나는 무슨 노력을 할 수 있는가라는 것에 대한 글이에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글은 옷을 지나치게 많이 소비하는 현대사회의 모습을 비판적 관점으로 바라보는 논설문입니다. 논설문은 우리가 주장하는 글이라고 했죠. 근거를 가지고 주장하는 글이고 이 주장을 한번 비판적으로 읽어보자 합니다. 글에 나타난 문제 상황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선생님은 벌써 찔렸어. 옷을 지나치게 많이 소비한다. 선생님도 집에 가보면 가끔 친구들 오면 놀라요. 좀 심하다라고 놀라는데 놀라는 게 뭐냐, 너무 많이 사재꼈어 내가 옷을. 지금 생각하니까 많이 반성이 돼요. 특히 30대 때 많이 산 것 같은데 내가 또 이거 버리지 못하니까 버려야 되는데 또 버리지 못하고 꾸역꾸역 막 입지도 않는 옷을 갖고 있으니까 옷장이 미어 터져요. 그래서 사실은 작년부터는 선생님 옷을 거의 안 사야지 라고 생각하고 있는 옷을 돌려 입고는 있는데
많이 반성했어요. 못한 세상 보기 요구를 보면서 여러분이 이제부터 어른이 되고 소비 활동을 시작할 나이인데 지금까지는 부모님이 소비를 해주셨잖아요.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곧 20살이 되고 하면 여러분 스스로가 소비의 주체가 될 텐데 어떻게 소비할 것인가예요. 자, 이 이민정이란 분은 강사이자 저술가 글 쓰시는 분이래요. 76년생이니까 선생보다 조금 젊어요. 40대 후반이다 생각하면 돼. 옷과 사람, 옷과 사회의 관계를 주제로 강의를 하고 관련 글을 쓰고 있습니다. 주로 주요 조서로 옷 입는 사람 이야기, 옷장에서 나온 인문학. 옷장에서 인문학이 나온다니. 우리는 옷하면 여러분들은 멋있어 보이기 위해서 입고, 선생님은 그나마 좀 어떻게 좀 예뻐 보일까? 이런 가당치나는 욕심을 가지고 옷을 입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옷 입는 것에 대해서 그냥 그런 외적인 것만 생각하는데 옷을 입는 우리의 마음과 옷에 관계된 어떤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입었던 옷이 오늘 입은 옷에 밀려나고 오늘 입은 옷은 다시 내일 입을 옷에 밀려납니다. 그러네요. 그죠? 맨날 입으려도 입을 옷이 없어. 입을 옷이 없어. 우리가 유행이라고 부르는 이와 같은 연속된 과정은 지금도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요즘은 유행의 속도가 점점 더 빨라져서 거의 매일 새로운 옷이 쏟아져 나오고 온갖 광고는 소비자에게 새로운 유행을 따르라고 유혹한다. 맞아요. 봄에 산 옷을 지금 입으려면 뭔가 이상해. 청바지가 한 20개는 되는 것 같은데 뭔가 약간씩 핏이 이상하다 이 말이에요. 그죠? 뭔가 약간 라인이 이상해. 그래서 새로 사고 싶은 욕구가 생겨요. 길거리에 여기 학교 밖에 나가보면 퇴근하다 보면 마네킹들이 이쁘게 입고 있잖아. 청바지가 20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20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미묘하게 다르면서 요즘의 트렌드는 다르네. 내가 좀 트렌드가 많이 쳐졌구나 하면서 새로 사고 싶은 욕망이 생겨요. 온갖 광고는 소비자에게 새로운 유행을 따르라고 유혹합니다. 하지만 새 옷을 입는 즐거움도 잠시, 유행은 어느새 바뀌고 몇 번 입지도 않은 옷은 더 이상 입지 못할 옷이 되어 버려집니다. 맞아요. 아주 눈에 튀게 이쁜 옷일수록 어떤 게 있냐면 눈에 튀게 이쁜 옷일수록 한 철에 3번 못 입어요. 2번만 입어도 너무 눈에 튀기 때문에 맨날 입는 것처럼 보여. 이상해요. 미국에서 발간한 한 잡지의 보도에 따르면 2010년대에 들어 미국인이 구입한 옷은 1980년대와 비교했을 때 5배나 더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0년 지났어요. 30년이 지났는데 옛날에 사람들이 옷을 10벌 샀으면 이제는 50벌을 산다는 거예요. 50벌. 많아졌죠? 우리나라도 이와 다르지 않게 옷 구매 횟수와 구매량이 빠르게 증가하였다. 우리나라는 더 많이 증가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적인 어떤 이 판단이나 또 외적인 평가에 굉장히 민감하고 예민하기 때문에 외국 사람들이 와서 봤을 때 굉장히 트렌디하고 멋있다란 말을 많이 한대요. 한국 사람들을. 자, 이렇게 멋있어지려면 항상 새로운 것을 쫓아야 되니까 아마 유럽 사람들, 미국 사람들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옷을 많이 소비할 거예요. 개발도상국보다는 소비 여력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더 많이 소비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소비자가 이렇게 많은 옷을 쉽게 소비할 수 있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맞아요. 참 이상하죠? 옛날에 선생님은 다르지만 선생님의 선배 선생님들, 한 50대 후반 되신 선생님들 말씀을 들어보면 처음 발령받으면 월급을 받으면 옷 한 벌을 샀대요. 근데 그 옷 한 벌 값이 거의 월급 값이었대. 그러니까 옷을 쉽게 살 수 없었어요. 지금 이렇게 많이 살 수 있게 된 이유는 그냥 선생님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옷 가격이 싸졌습니다. 많이 싸졌어. 어디 서울 같은데 대전 같은데 지하상가 가보면 예쁜 치마인데 10,000원 하더라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10만 원 하면 많이 고민하게 될 걸 10,000원 하니까 3개를 사게 되는 거야. 10,000원짜리 치마도 예쁜 게 많은 거야. 선생님이 보니까 10,000원밖에 안 해. 그러니까 많이 사게 돼요.
옷소비가 증가하는 현상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 바로 그 얘기 나오네. 가장 주요한 원인은 의류업체 간의 치열한 가격 경쟁으로 점점 내려가는 옷 가격이다. A기업이 청바지 한 벌을 5만 원에 시장에 내놓았는데 B기업이 같은 품질의 청바지를 4만 5천 원에 판다면 소비자는 A기업보다 B기업의 청바지를 살 것이다. 의류업체 입장에서는 어떻게 가격을 낮출 것인가에 사업의 성패가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의류산업이 대표적인 노동집약 산업이라는 것이다. 노동집약 산업이라는 것은 사람이 손으로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나라 80년대, 70년대, 80년대 우리나라가 고도 성장기에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이 싼 노동력으로 옷 많이 만들어서 수출했어요. 대표적인 지역이 우리나라의 대구 지역, 대구 경북 지역, 대구 지역이 그렇게 부산도 그래요. 많이 발달할 수 있었던 것은 저렴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해서 옷을 싸게 만들어서 외국에 수출한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선생님 중학교 때만 해도 고등학교 갈 때 옛날에 수업 때도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많은 학생들이 공장으로 갔어요. 공장으로. 그리고 밤에 약간 공부해서 고등학교 수료장을 땄어요. 그런 학생들이 싼 노동력으로 아주 저임금을 받으면서 옷도 만들고 신발도 만들고 남학생들은 기계 부품도 만들고 해서 수출했던 거예요. 싸게. 그죠? 그럼 우리나라 안에 그럼 이건 지금 누가 할까? 우리가 입는 옷 여러분 입는 옷 대체로 어디서 만들었을 것 같아요? 다 상상이 되죠? 옷과 신발들을 어디서 만들었을지. 의류산업은 제품을 만드는데 노동력이 많이 필요하므로 전체 생산 비용에서 노동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동 비용을 낮춰야 돼. 저임금이 해야만 이것이 낫는다라는 거예요. 이런 스타일 어때? 따라서 제품 가격을 낮추려면 노동 비용을 줄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많은 의류업체가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등 임금이 낮은 나라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우리가 입는 옷의 원산지 표시를 살펴보면 많은 옷이 이들 나라에서 생산되었다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우리가 뉴스 보다 보면 심지어 12세, 13세 정말 놀이터에서 뛰어놀아도 부족할 아이들이 저임금으로 일하고 있다. 그런 국제뉴스를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작년인가요? 그럴 때 보니까 그 의류 공장에 불이 나서 노동자들이 나오지도 못해서 많이 죽은 곳도 있었어요. 막 따닥따닥따닥 붙어가지고 작업을 하다 보니까 나오지도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그랬어요. 자, 지금 이 글은 우리의 옷 입는 패턴, 우리의 소비, 우리의 욕망이 누군가의 희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오늘 읽은 부분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지금 중심 내용을 짚는다면 여기에요. 첫 번째, 선생님이 이런 비문학을 읽을 때마다 항상 줄긋기 연습해라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자, 지금 뭐냐면 옷 구매 횟수와 소비량이 빠르게 증가했다라는 겁니다. 옷 구매 횟수와 소비량이 빠르게 증가했어. 자, 왜 그렇다? 자, 의류업체 간의 치열한 가격으로 옷 가격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옷 가격이 떨어지는 것은 무엇을 낮춰야만 옷 가격이 떨어진다? 노동 집약적 산업이기 때문에 자, 노동 비용을 줄이는 거야. 노동 비용을 줄이는 것이 효과적이다 보니까 주로 어떤 나라,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등 임금이 낮은 나라에서 제품을 만듭니다. 여러분의 옷장을 한번 반성해 보세요. 선생님도 그러는데 지금 조금 더 읽어야 많은 얘기들이 나올 것 같아요. 조금 더 읽어야 많은 얘기들이 나올 것 같은데 이 단어는 여러분하고 함께 신문기사도 찾아보고 읽어보고 생각을 발표하면 참 좋은 단어인데 기말고사가 끝나서 얼마나 여러분들이 협조해 줄지 모르겠는데 이만큼 조금씩만 읽을게요.